자, EBS 수능 특강 심청가를 좀 하죠. 여기 제목을 보니까 심청가네. 네, 심청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심청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주로 알고 있을 텐데 요 가라고 하는 거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일단 판소리다라는 점을 조심해야 돼요. 네, 판소리라는 점. 그래서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EBS 본교재에서 풀었었던 문제도 물론 좋은 문제들인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어떤 그 내용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판소리의 특징도 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일단 그 편집자적 논평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판소리는 권선징악적인 주제의식이 좀 있어요. 여기 심청이도 어차피 그 효녀잖아요. 이 인물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은, 네, 효녀에 해당이 되는데, 이 효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의식이 담겨져 있나요? 권선징악적인, 인과응보적인 해서 권선징악해서 권선에 해당되는 아주, 착한 인물이죠. 권선징악적인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 네, 안일이라고, 시작하는 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네, 판소리 소설이고요. 네,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체크할까요? 제목에 이어서 요거의 특징은 네, 판소리계 소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에 해당되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 일단 네, 근원설화가 있어요. 네, 근원설화가 있어서 약간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죠. 근원설화가 있고 그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또 판소리로 발전이 됐다가 그 다음에 네, 고전 소설로 바뀌게 되죠. 네, 소설로 바뀌게 되다가 또 신소설로 확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거로 좀 제목을 적어보면 근원설화는 효녀 지은설화가 있어요. 배경 지식으로 좀 늘어난 얘기예요. 효녀 지은설화와 맹인드간 설화죠. 맹인드간 설화가 있고 그 다음에 화주승 하니까 우리 스님들 불교에 관련된 어떤 시주를 다니는 그 스님들이 있죠. 해서 네, 화주승 설화가 있죠. 등등등 여러 가지 설화가 좀 짬뽕이 된 거예요. 네, 판소리는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심청가라고 해서 판소리가 되면 요 가가 붙어요. 네, 끝에 가가 붙는다. 그 다음에 소설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저 가가 전으로 바뀌게 되죠. 이야기 전자로 바뀌어서 심청전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소설은 뭐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이해조가 주로 신소설을 썼어요. 우리 고전소설을 현대소설 양식에 맞게 조금씩 변환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강상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상년이라고 하는 거, 요것은 연꽃이에요. 네. 연꽃인데, 심청의 이미지를 연꽃으로 좀 비유해, 그 강상이라는 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궁에서, 네, 효녀로서 대접을 받아서 VIP가 돼가지고 이제 그 지상으로 와서, 왕비가 되죠. 와. 한마디로, 착한 사람, 네, 상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안일이 부분이죠. 안일이 부분인데, 일단 심청이가 물에 빠지는 부분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그 지문에 해당되는 주요 갈등이라든가 주요, 내용이죠. 주요, 장면이라든가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공양미 300석에 심청이가 팔려간다라는 건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도 공양미 300석으로 인해서 네, 그 약속을 지킨 거죠. 그 공양미 300석으로 인해서 인당수에 빠지는 부분이에요. 인당수에 네, 빠지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인신공희설화 뭐 요런 게 있죠. 그래서 저기 설화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저기에 붙일 게 인신공이에요. 저기 붙을 수 있는 게 사람이 예, 공적으로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빠지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용궁으로 가게 돼요. 용궁에서 네, 효녀로 인정을 받게 되죠. 네, 효녀로 인정받게 돼서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효녀이기 때문에 환영을 받는 겁니다. 네, 환영을 받아서 결국 이제 다시 지상 세계로 되돌아올 어떤 그 복선적인 부분이 나타나죠. 용궁에서 옥황상제
그 다음에 환영을 받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다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강상에 해당이 되는 다시 떠오르게 되는데, 네,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게 강상이에요. 예, 연꽃이 다시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게 강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신소설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떠오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네, 우리 지문에 있는 부분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풀었던 그 지문 부분에서 보면 그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연꽃이 떠오른 거를 발견을 해서 네, 그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오죠. 그래서 뱃사람들이 다시 연꽃을 발견을 해서 연꽃을 발견을 하죠. 우리 지문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고국으로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왔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심청이가 와서 황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천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천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황후가 된 거죠. 와, 요거 여기에서 천자와 결혼하는 부분이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권선징악 또는 인과응보겠죠. 그래서 여기 요걸로 할까요? 네, 권선징악 적인 주제의식이 실현이 되고요. 플러스 결혼하고 나서 플러스 뭐가 됩니까? 심청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해요. 그래서 심청이 어떻게 된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죠. 그래서 맹인잔치를 벌여서 참석하게 되죠. 어이구, 심청이를 눈을 딱 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뻔한 어떤 그 서사가 이어지는데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 그게 매력인 거죠. 자, 바로 들어갑시다. 안일이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판소리의 운율을 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일이는, 네, 사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좀 있죠. 가락을 붙이지 않고, 자, 이야기하듯이 엮어나가는 사설에서 안일이는 사설이다. 또는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내용이다. 이 사설 이야기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어떤 장단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장단에 해당되지 않아요. 음악을 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소리의 특징 좀 알아둬야 되고요. 자, 옥황상제께서라고 되는데, 자, 옥황상제 요거 뭡니까? 초월적 존재죠. 이 초월적 존재가 사회 용왕을 불러, 와, 그죠? 사회 용왕을 불러 명일 출천대요 심청이가 어쩌고저쩌고 되네요. 네, 불러라고 하는 요 부분까지 해서 여기에서 보면 이 초월적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주는 거죠. 초월적 존재의 어떤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춘향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력자의 역할이 되니까 여기에 사회 용왕도 있네요. 사회 용왕인데 사회 용왕이 심청을 구하고 각별히 대접하는 이유가 옥황상제가 명을 내린 거죠. 그 다음에 출천대요가 있나요? 네, 출천대요 네모칸 들어가고 별표 칠까요? 여기서 효라고 하는 거죠. 하늘이 내리신 효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주제어에 해당이 돼요. 네, 쉽게 할 수가 있죠. 출천대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질 테니 해서 인당수에 빠진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인당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심청이가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자신을 희생을 해서 효를 실천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아무튼 옥황상제가 사해 용왕에게 네 곳의 바다의 용왕, 모든 바다의 용왕들에게 급격하게 명을 내립니다. 고이 모셔라. 심청이 구해서 고이 모셔라고 엄명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사회용의 명을 듣고 백옥교자를 등대하여 백옥교자 한마디로 가마를 준비해가지고 그 시를 과연 기다릴 때 심청이가 빠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당수에 빠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까? 자, 그 시라고 하는 것이죠. 요건 다이아몬드에서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시간이에요. 인당수에 빠지는 시간을 기다릴 때 과연 옷 같은 낭자가 심청이겠죠? 호련히 물에 들거늘 갑자기 툭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과연 부분부터 또 들어갈까요? 과연 옷 같은 낭자가 호련히 물에 들거늘 해서 인당수의 심청이가 빠진 거죠. 네, 인당수에 빠진 겁니다. 고이 밭으로 교자 위에 앉힌 후에 용궁으로 들어가는데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심청이가 이제 물에 빠진 모습이죠. 용궁으로 들어갑니다. 교자. 한마디로 옥으로 만든 가마 앞에 있었죠. 네, 가마에 싣고서 용궁으로 들어가는데 하는 부분입니다. 자, 됐나요? 기다렸다가 이제 갑니다. 자, 언머리로 좀 가볼까요? 언머리. 자, 언머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도 좀 설명이 있죠. 길고 짧은 박자를 함께 사용하는 장단이다. 그래서 길고 짧은 박자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언머리는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장단이에요. 뭐 자진머리, 휘머리, 뭐 안일이 요 정도로 좀 많이 했었죠. 그다음 신비한 인물이 등장하는 대목에 사용한다. 요것도 좀 체크를 해두고 언머리를 사용하는 거죠. 좀 달리 얘기하자면 이 언머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장단에 문제를 할 때 기존의 장단에 변화를 준 거예요. 이렇게 길고 짧은 걸 섞어 쓰는 변화를 준 장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기한 장면에 또는 묘한 장면에 좀 쓰는 거죠. 자, 천상성간 선녀들이 신랑자를 보려하고 좌우로 벌려 있다. 태을진학을 타고 안기생은 하는 부분이죠. 네, 안기생은 난을 타고 적성자 구름 타고 갈선홍은 사자 타고 해서 각종 신선들이 오고 있네요. 와, 대박.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나고 있네요.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과 열거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 천상성과 선녀들이 보려고 막 이제 구경 나온 거예요. 막 지상으로 치면 막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안기생, 그 다음에 적송자, 신선들이죠. 갈선홍, 그 다음에 청이동자, 홍이동자 모여 있고요. 네, 서왕모가 있죠. 네, 저쪽 북베트남에 그죠? 그 지배자고, 그 다음에 마고선녀, 남학부인, 남학부인도 있네요. 그 다음, 팔선녀. 남학부인이 어디입니까? 우리 구몽의 팔선녀의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팔선녀도 좀 보이고, 구몽 좀 나타나나요? 기억나나요? 다음, 고운 얼굴, 고의단 향기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요. 이제, 시외하여 고운 얼굴, 고운 의단, 향기가 이상하다, 주관적인 판단이죠. 이 부분은,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향기가 이상한 게 뭡니까? 팔선녀에 관련돼서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고운 얼굴, 고운 의단, 향기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편집자적 논평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로치면 되겠죠. 팔선녀에 대해서 주관적인 인상, 주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주관적인 인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장면의 극대화는 판소리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상하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편집자적 논평도 있으면서 장면이 극대화된 겁니다. 이 정도로 써볼까요? 다시 장면에 극대화가 있고 열거법이 있죠. 그래서 잘 기억해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기억해 둬야 되고요.
자, 수궁풍악을 시작할 때 왕자진의 봉필이 니나노 불고. 와, 계속해서 장면의 극대화가 또 있죠. 네, 그래서 왕자진이 또 있고요. 계속해서 나타나네요. 곽처사, 축장고, 정적궁, 정궁. 정적궁, 정궁은 뭡니까? 의성어죠. 그래서 요 정적궁, 정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의성어, 음성상징어 사용하고 있네요. 표현상의 특징을 좀 봐야 될 부분이에요. 성년자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스리랑 둥당둥에서 역시 의성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장자방이라고 하는 거, 장자방은 뭡니까? 아주 그냥, 장자방, 뛰어난 지략가일 수도 있지만, 네, 도교의 장자일 수도 있죠. 옥통소, 띠띠루띠루 해서, 이야, 띠띠루띠루, 재밌네요. 역시 의성어 사용하고 있죠. 음성상징어죠. 헌파북술이 두리둥둥해서, 와, 의성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정도면 알만한 거죠. 그 다음에, 허해강의 해금소리, 고가, 그가, 고가, 해금소리, 고가, 해서 또 의성어래. 아, 재밌네요, 요거. 그 다음에, 능파사, 보호사 곁들여 노래할제 하는 부분이죠. 네, 노래할제. 자, 낭자한, 네, 풍악소리 부분인가요? 자, 노래할제에서 낭자한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하여 별유천지 세계로다라고 해서 여기도 또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나고 있네요. 여기도 장면의 극대화 두 번째 파트죠. 그래서 네, 여기도 장면의 극대화 두 번째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다시 네, 장면의 극대화 두 번째가 나타나는데 여기 좀 네, 좀 집어서 정리 좀 할까요? 네, 공간적 확보해서. 그래서 요 앞부분에 네, 첫 번째 부분에서의 네, 장면의 극대화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열거를 하고 있고요. 특징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그죠? 네, 여기서부터 세계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장면의 극대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여기에서는 음성상징어를 또 사용하고 있네요. 음성상징어 구체적으로 의성어를 사용해서 현장감, 사실감,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내용이야. 여기서 심각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청이가 효녀야. 그런데 구경거리 난 거지. 구경거리 났으니까 구경하러 온 거예요, 지금. 구경하러 온 거를 이렇게 장면을 극대화시켜서 나타내고 있다. 판소리 특징. 만약에 올해 수능에서 심청가가 나온다. 또는 이것이 내신 문제로라도 다뤄진다면 장면의 극대화 부분에 어떤 특징과 효과는 반드시 기억하자라는 내용이에요. 필수 개념이 돼요. 장면의 극대화가 우리 어디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냐면 춘향가에서 또는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출두 부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얘기했죠. 춘향전, 그죠? 네, 춘향전으로 출제가 됐죠.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출두 부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1, 2, 3, 4, 5번 깔아놓고 비슷한 부분 표현이 쓴 거를 찾아라라고 할 수가 있죠. 암행어사 네, 출두 부분이 관련이 될 수가 있다. 경거리 위량이며 하는 부분으로 좀 볼까요? 네, 한번 처음에 좀 보죠. 인광이 여일이요. 집 어린이 자과하니. 네, 무슨 뜻인지 조금, 좀 무슨 뜻이지? 뭐, 요런 건데, 한마디로 뭡니까? 다시 한번 노경고리예요. 그래서 노경고리 위량이며라고 하는데 요건 고래뼈로 대들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고래뼈로 대들보를 만들고 그다음에 인광이 여일이며 빛이 햇살처럼 밝고 다음 집 어린이 자과하니라고 하는 건데 고기비늘로 뭡니까? 고기비늘로 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아무튼 여기서 전체적인 어떤 의미 내용은 뭡니까?
삼강요 비인간지 오복이라라고 해서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 인간 세계가 전혀 다르지. 전혀 다른 수궁의 모습이다라고 정리하면 되죠. 여기는 또 이렇게 정리해서 녹용볼. 그래서 오복이라라고 해서 수궁의 모습인데 요거까지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냥 요 부분에서 장면의 극대화 부분만 좀 잘 정리해두면 됩니다. 산호주력. 산호가 그냥 막 화려하게 있는 거죠. 대모병통 광채현란하고 해서 굉장히 화려한 용궁의 모습이에요. 환상적인 모습이겠죠. 그래서 쭉 보니까 와. 그래서 요거 계속해서 뭡니까? 용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뭡니까? 용궁의 어떤 신비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신비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서 표현사의 특징을 묻는다면 그거는 좀 체크하되 저렇게 장황하게 길어도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결정적으로 한 군데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고전소설이나 고전 판소리는 요 하나의 사건을 갖고서 정말 10줄, 20줄로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늘려서 표현하지 않나요? 그거 뻥튀기예요. 그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다른 걸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그거에 관련된 거다. 심청이 구경 났어요. 효녀가 온대. 어머어머 대박 사건. 바다에서 숨도 못 쉬는 인간이 바다 용궁으로 왔네? 아주 신선부터 각종 이상한 사람,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 다 왔어. 다 알 필요 없어요. 신비하고 이상한 사람들, 용궁에 있는 사람들이 왔구나. 그리고 용궁이 어떤가요?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잖아요. 여기 보면, 자, 바라보니, 삼강요, 오복이고, 인륜형이 어렵고, 나무로 바라보니 요지풍간 모르는 되고, 홀로 날아, 서로 바라보니, 익수삼천리, 일상상조가, 자, 일상정조가 날아든다. 북으로 바라보니, 해서 여기 보면, 산호주렴 대모방평 있고, 자, 그 다음에 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서, 그 다음에 북이죠. 또 동쪽이 있네요. 세상 음식이 아니로다 해서 다른 건 몰라도 벽도화가 붉었고요. 벽도화가 붉었고 저거 일상정조가 날아든다 잘 몰라도 자 세상 음식이 아니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비함이 느껴지잖아요. 신비함이 느껴지는 거죠. 이 정도만 느껴도 충분하다는 내용이에요. 용궁의 신비한 모습 묘사 바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나는 먹을 걸로 느꼈어요. 요즘 살이 좀 쪄서. 자, 자주천일주를 인포로 앉아놓고 감로술로 해서 좋은 술이잖아요. 한가운데 삼천벽도가에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을 때는 너무 위축되지 말고 그냥 푹 넘어가세요. 굳이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선 장면의 극대화만 조심하면 된다. 자, 쭉 넘어가서 그죠? 음식, 감로주까지 됐죠? 저기까지 하고, 그 다음, 요 부분 좀 볼까요? 요 부분 좀 보면. 그래서, 옥황상제 어명이라 해서, 아까 옥황상제 얘기가 나와서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옥황상제 나오네요. 사회용왕 나오네요. 자, 시녀를 보내 조석으로 시중을 할 때 누구? 심청이를 시중하는 거죠. 시중할 때 행여나 부족함이 있을까? 조심히 각별터라라고 얘기하고네요. 조심히 각별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심청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심청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거야. 물에 빠진 심청이를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 난 거죠. 신비하고. 그다음에 용궁의 모습을 아주 화려한 모습. 심청이 구경하러 하는 모습 장면이 극대화했죠. 그 다음에 용궁의 화려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 신비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심청이를 각별히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죠? 인당수에 빠진 심청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누구? 옥황상제 명령으로 인해서 심청을 어떻게 됩니까? 극진히 대접하고 있어요. 심청이가 구출된 거죠. 옥황상제로 인해서
구출이 된 겁니다. 옥황상제로 인해서 구출된 심청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여기 소주제 옥황상제로 인해서 옥황상제와 사회용왕이 어떻게 됩니까? 심청을 구출해죠. 심청을 구출한 다음에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요게 소주제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 방금 정리했었죠. 첫 번째 뭐가 돼 있습니까?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나고 있었죠. 장면의 극대화에서 뭐가 있었다? 첫 번째는 열거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열거 묘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좀 더 감칠맛 나게 현실감 있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음성상징어 사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성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음성상징어. 그렇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죠. 다음 두 번째 심청을 여러 가지 환대하는데 심청을 극진히 대접했다 저기 있죠. 심청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는데 심청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는데 장면의 극대화 또 요거 용궁 묘사가 있었죠. 그래서 용궁의 어떤 그 용궁의 화려함도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심청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어요. 심청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저 부분에서 바로 뭡니까? 효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청을 대접하는 것은 고귀한 면모를, 고귀함을 부각시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인즉슨 뭐냐? 효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어렸을 때 동화책으로 읽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서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걸 권합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나오면 심청전, 춘향전 또는 심청가, 춘향가 이런 것이 나오면 굉장히 길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문이.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중머리로 넘어갈까요? 중머리의 두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장단으로 좀 구분했죠? 중머리는 말 그대로 진양조보다 약간 빠른 중간 정도의 장단입니다. 그래서 중간 빠르기의 장단이다. 중간 빠르기의 장단이다. 그래서 중몰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뭡니까? 약간 빠른 장단이에요. 그래서 사연을 서술하는 거라든가, 또는 서정적인 대목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몰이 부분에서 옥황상제가, 하교를 내립니다. 자, 다시 좀 이제 들어갈까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다시 심청이를 구하라고 그랬고, 하교를 내리신다.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옥황상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심청이 방년 20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년. 20세에 들어가니 자, 핵심은 뭡니까? 그 명령의 핵심은 인당수로 환송하라라고 하네요. 인당수로 환송하라. 다시 살려내라는 거죠. 이야, 그렇죠? 그래서 인당수로 환송하라는 것은, 자, 여기로 좀 뽑아서 할까요? 자, 이 부분에서는, 좀 잘라서, 정리 좀 할까요? 심청을 살리는 겁니다. 좀 더 줄여서 해볼까? 심청을 살리는 거죠. 심청을 부활시키는 거네요. 심청을 부활하는데 이것이 바로 강상입니다. 그래서 물 위로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상이죠. 심청이 부활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죠. 그래서 심청을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이 심청을 부활시키는 것은 뭐와 관련이 됩니까? 지금 천자와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자와 또는 황제와 결혼하는 것에 연관성, 개연성이라고 얘기하죠. 결혼의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심청이가 일단 인당수에서 살아와야 황제와 결혼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 개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분부가 지엄하니 청인을 환송하고요. 심소조를 모시고 양대시녀 시위하여 또 이제 가는 모습 또 계속해서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거죠. 인당수해가 번뜩 떴다. 천지 조화에서 인당수해가 번뜩 떴다라고 해서 이제 떠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천지 좋아요. 용왕님의 징엄이라.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천지 좋아요. 용왕님의 징엄이라라고 하는 거는 편집자적 논평이죠. 예, 편집자적 논평. 이거는 뭐 판소리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요 판소리를 연의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생각이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예, 비가 쭉쭉 가서 어마어마해서 또 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바람이 분들 흘러가며 비가 온들 요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해서 여기 요 부분은 꽃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바람이 분들 여기서부터 요동하리라고 하는 요 부분도 편집자적 논평인데 요 부분은 자, 그 연꽃이죠. 네, 연꽃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아주 안정적으로 있는 거죠. 연꽃이 움직이지 않아요. 오색체운이 어리어에서 오색체운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분위기죠. 그래서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 여기 있는 오색체운에다가 연결하세요. 5가지 무지개 구름이에요. 무지개 구름이 딱 떠가지고 둥덩둥덩 떠 있을 때 음성상징어 계속 사용하고 있고 남경 선인들이 심청이를 제물로 삼았던 자 남경 갔던 선인들이죠. 뱃사람들이죠. 억만금 퇴를 내어 고국으로 돌아간다.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간다. 드디어 이제 심청이가 황후가 되는 거죠. 북을 두리둥둥둥 어야 인당수에 당도하여 그 재물을 장만하여 낭혼제를 지내는구나. 착한 놈들이네요. 한마디로 심청이의 혼을 위로하는 거죠. 넋이야 넋이로다라고 해서 이제 낭혼제가 있네요. 네, 영혼을 위로하는 거죠. 네, 영혼을 위로하고 있고요. 여기 의성어들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 의성어도 여기 보이죠? 자, 됐나요? 낭혼제. 자, 핵심은 뭡니까? 생죽음을 하였으니 가련하고 불쌍한 것, 심소조의 넋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낭혼제의 대상이에요. 네, 낭이 아가씨 낭장이잖아요. 그래서 아가씨의 혼을 위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울음을 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낭혼제를 지내는 거죠. 네, 낭혼제를 지내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울음을 운다라고 하는 거네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울음을 운다 해서 심청이를 위해서 뭐라고? 낭혼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장면에서는 소주제 요거 좀 색깔 바꿔서 심청의 부활이라고 심청의 강상 위로 올라간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요. 강하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강상이죠. 심청의 강상과 뭡니까? 선인들이죠. 그냥 뱃사람이라고 할게요. 뱃사람들의 선인들의 낭혼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건 뭡니까? 심청이 다시 강상을 한다라는 그 의의를 봐야 되겠죠? 요 의의는 자, 첫 번째 효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는 거죠. 효의 의미를 되게 크게 부각시킨다라는 점. 두 번째 천자와의 결혼이죠. 천자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관성, 개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자와 결혼할 때 개연성을 부각시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성어라든가 내용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네, 컨퍼런스 해야 될 내용은 네, 편집자적 논평이 있다라는 얘기죠.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네, 어떤 신비한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일이 부분으로 다시 또 넘어갈까요? 자, 안일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야기 사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일이 부분은 네, 이야기, 네, 사설에 해당이 되는데, 자, 요렇게 좀 잘려 있으면, 네, 요렇게 좀 잘려 있으면, 네, 좀 여기 잘려 있으면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진행을 해볼게요. 눈물 짓고 한 곳을 바라보니 남대없는 꽃 한 송이죠. 그래서 네, 꽃 한 송이라고 하는 건가요? 요거 네모칸치입니다. 네, 심청이 들어있는 꽃봉우리죠. 네, 한마디로 연꽃입니다. 네, 연꽃인데 네, 플러스 네, 심청이 있는 것이 꽃 한 송이에요. 번듯번듯 떴거늘 선인들이 괴히 여겨 그 꽃을 운전하여 배짱 안에 올려놓으니 크기가 수레같고 향취 진동커늘, 그죠? 네, 꽃에 대한 묘사 여기 있네요. 네, 진동커늘. 그래서 꽃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됩니까? 예, 크기가 수레같고 해서 네, 향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묘사를 네,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네요. 수다한 재물을 다 같이 분배할 때 도사공은 재물을 마다하고 그것을 차지하여 후원에 정한 곳에 든든히 심었더니, 예, 도사공이죠. 네, 도사공이 후원에 깨끗한 곳에 심었더니 송천자께서, 야, 드디어 나타나요. 나타났다. 지존. 야. 마침, 네, 천자께서, 네, 송천자께서, 그래서 송나라요. 네, 송나라 황제라고 하면 됩니다. 송나라 황제께서 황후 붕어하신 후에, 해서 여기 붕어가 있죠. 네, 붕어라고 하는 것은, 네, 사망했다라는 내용이에요. 황제 부인이 사망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간태기를 아니하시더니 황후를, 자, 간태기를 아니하시더니 요 부분이에요. 간태기를 아니하시더니라고 하는 것은 네, 부인을 맞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아직 나 솔로야. 우리 모 영화에서 혼자 왔니? 라고 할 때 나 아직 싱글이야. 싱글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없었다. 싱글이야. 화려한 싱글이죠. 천자가. 야, 항상 이렇게 또 싱글이야. 화초를 심어놓고 각 새들을 길들일째.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잠깐 좀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죠. 네, 황제에 대해서 황제 또는 천자라고 아마 문제를 설정하시는데, 황제에 관련돼서 좀 보겠습니다. 황후가 되는 어떤 또 개연성이 있을 거예요. 일단 네, 황제는 자, 황후가 없습니다. 네, 황후를 아직 드리지 않았어요. 예, 죽은 거죠. 다음 두 번째. 새들을 길들입니다. 네, 해서 화초에, 예, 저기죠. 그래서, 네, 화초를 심어 놓고, 여기 화초가 있죠. 네, 화초를 심어 놓고, 새들을 길들일지에서, 네, 화초와, 네, 새를 길들이는 요 부분들이죠. 요러한 요소들이, 자, 요 모든 것이 바로 뭐다? 네, 심청이 황후로, 네, 일을 잘하게 되겠죠? 네, 여기에 관련돼서 뭔가, 작용을 하게 돼, 황후로 간택되는, 네, 원인이 됩니다. 요런 것들이, 네, 화초새라든가 황후가 없음, 요런 것들이, 네, 황후가 되는 어떤 원인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중중모리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간단하게 보더라도, 네, 요렇게 좀 봐야 되겠죠. 어이구, 넘어갔네요. 다시 앞으로 가서, 중중모리 부분으로 좀 다시 보면, 네, 요렇게 당겨서 중중모리 부분 보겠습니다. 아직 이제, 뭡니까? 네, 세 번째 부분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제 인당수에서 떠올랐던 그 꽃을 가져다가 후원에 심었더니, 또 황제 얘기가 나옵니다. 황제 얘기가 나와서 한번 좀, 길들이고 있죠. 화초도 많고 많다. 8월 부용군에서 쭉 보는데 무슨 홍련화, 한매화에서 화초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군자용, 만당수, 자, 홍련화, 그냥 밑줄만 칠까요? 한매화, 그 다음에 복송꽃화, 그 다음에 국화꽃, 그 다음에 이렇게 열거된 거는 그냥 뭐가 있는지만 빨리빨리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살구꽃, 그 다음에 백꽃, 그 다음에 작약이 있어요. 저런 작약까지 있구나. 또 이별하니 옥창의 앵도화, 그 다음에 체열하던 두견화, 이화, 노화, 개화나 헝겊화, 사계화, 동원돌이 편사 쪽에서 쭉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저 잠깐 좀 집어서 화초가 이제 개연성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중몰이 부분에서 또 나타나는 요 부분에서는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문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좀 가보면 연꽃이 떴어요. 근데 황제가 솔로예요? 싱글이에요? 나는 솔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화초를 굉장히 많이 키우죠. 그래서 여기 좀 넘어가 보면 그래서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이거 이렇게 열거된 거를 다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열거가 된 건 어떻게 해라? 한 덩어리 취급해라. 그래서 여기에다 좀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고전 문학에서 고전 산문에서 열거된 내용은 어떻게 해라? 한 덩어리 취급해라.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 긴 거를 일일이 쪼개서 다 하나하나 해석할 필요 없어요. 좌우로 심었는데 향풍이 건듯 어쩌고저쩌고 돼 있네요. 조금 더 볼까요? 향풍이 건듯 불면 나비 때 심에서 찍찍 울어 논인다 해서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의 내용은 뭡니까? 그래서 여기 강상이 된 거죠. 낭운제를 지내는데 인당수에서 연꽃이 있죠. 인당수에 요건 좀 색깔도 바꿨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소주제예요. 소주제를 멋지게 쓰려고 하지 말고 요약하듯이 한번 정해서 인당수의 연꽃이 연꽃을 어떻게 됩니까? 고국으로 가져왔죠. 도사공이 이제 그 자신이 좀 따로 심었어요. 고국으로 가져온 것과 함께 뱃사람들이 가져온 거죠. 플러스 뭐가 됩니까? 황제가 또는 천자죠. 황제의 어떤 그 화초를 열거하고 있네요. 아직 싱글해요. 황제에 관련돼서 부인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 화초를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보자면 여기는 바로 뭡니까? 장면의 극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장면의 극대화가 일어나서 세 번째죠. 장면의 극대화 세 번째인데 열거하고 있습니다. 뭐를? 화초를 열거하고 있잖아요. 별거 없어요. 꽃 되게 많아. 그렇게 정리하면 끝. 그죠? 화초의 열건데, 그런데 여기서 연꽃이 고국으로 왔다라는 내용과 황제가 어떤 겁니까? 아직 부인이 없다라는 요 내용은요, 서로의 어떤 개연성을 암시하는 거죠. 개연성 또는 복선적 기능이라고 하죠. 현대 소설에서는 개연성을 암시하고 있어요. 누가? 심청이가 황후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느끼고 기대하게 해주는 거죠. 자, 다소 긴 내용이라 또 볼까요? 그래서 안일이 부분이에요. 이제 이야기 전달하는 부분이 있죠. 안일이 아까 체크했고요. 그래서 남경 갔던 선인들입니다. 남경 갔던 뱃사람들이에요. 뱃사람.
상인들이죠. 뱃사람, 상인들이에요. 장사꾼들이에요. 인당수 건진 꽃을 황제전으로 진상을 했다. 대박 사건 또 나타났죠. 그 연꽃을 황제께 바치는 겁니다. 바쳤어요. 황제전에 바치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여기서 이 소문도 좀 문제 낼 수 있죠. 자,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아까 화초를 구한다고 하죠. 황제가 진귀한 화초를 구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앞부분에서 열거했잖아요. 화초를 열거했으니까. 그래서 천자 괴상이 여기사 상고하는 선인들 기특다 칭찬하시고 무창의 태수로 벼슬을 줘버렸네요. 별궁신여로 그것을 운전하여 황극전에 심어놓고 어쩌저쩌고 해서 크기가 수레같고 진동컨을 어쨌든 그곳에서 천자님이 사랑을 했어요. 그 꽃 이름을 지으시되 서천서역 연합꽃이 떨어져서 해상으로 떠오른 듯하니 그 글을 강선화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당수 건진꽃이죠. 인당수 건진꽃이 바로 강선화다 해서 강상년이야. 떠올랐다는 얘기예요. 강선화. 떠오른 착한 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청이 탄 인당수에 뜨고 선인들이 꽃을 천자에게 진상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좀 나눠봅시다. 그래서 네 번째는 가그어쩌고 황제 화초 얘기가 냈고 선인들이 꽃을 진상을 했는데 황제가 사랑을 해요. 황제가 사랑을 하고 천자라고 해도 사랑을 해서 플러스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이름을 강선화로 지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한마디로 꽃을 진상해서 황제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네 번째는요. 근데 갑자기 진양조가 나타납니다. 진양조 세모 들어갈게요. 가장 느린 장단, 슬프고 서정적인 대목에서 슬픈 장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진양조입니다. 마치 슬픈 거죠. 일일은 천자님이 화계 배회하실 적에 명월은 만정하고 밝은 달은 뜰에 가득 차고 미풍은 부동이라. 그죠? 바람이 부동. 움직이지 않아요. 바람이 불지 않아요. 강소나 꽃봉이가 언뜻 요동하더니만은 무슨 소리가 두런두런 사람 소리가 들리거늘 귀신이 있었나? 심청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천자님이 기계히 여겨 이런 일일이 묘사하는 거에 다 너무 현혹되지 말고요. 아무튼 언뜻 요동쳐서 이제 사람 소리가 두런두런 두런두런 사람 소리가 들리거늘 해서 요거는 심청이 이제 꽃에서 출현을 암시하는 거죠. 꽃을 뚫고 나오는 출현을 암시하는 겁니다. 꽃 같은 한 소주가 문 밖을 나오려다 다시 몸을 움츠리더니 동정이 없는지라. 천자의 괴히 여겨 가차히 들어가 꽃봉을 열고보니 꽃 같은 한 소저가 앉았는데 양계시녀가 시위하거나 해서 여기에서 다시 꽃 같은 한 소저는 바로 누구겠습니까? 심청이가 발견이 된 거죠. 뚜둥. 드디어 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명의 시녀가, 양계시녀는, 양계라고 하는 건 두 명이에요. 양쪽, 날개 쪽에 있다 해서 두 명의 시녀가 시위하고 있어요. 혹시 장면에서 말짱 나올까봐? 아니리. 이제 또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죠. 시녀 내려 복지하여 여쭈오되, 시녀가 이제 이렇게, 땅에다 배를 붙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처분 본시 남해용공에서 시녀 내려 복지하여 여쭈오되, 남해용공 시녀요인데 상계의 명을 받지 않고 해상으로 떠왔나이다. 천자 괴히 여기사 별궁시녀로 그것을 운전하여 내궁에 모신 후에 시녀가 그죠? 시녀인데 한마디로 심청의 보디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호자겠죠? 심청을 지키는 심청의 바디가드 보호자.
네, 수호자라고 할까요? 보호자라기보다, 네, 보호자는 좀 이상하고, 네, 수호자라고 합시다. 심청을 지키는 어떤 수호자, 보디가드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문무제 신이 주달하되 임금님께 말을 해요. 황후 승하심을 상천히 하셨고 인연을 보냈사오니 하는 부분인가요? 네, 황후를 봉하소서, 다른 건 모르겠고 황후를 봉하소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야, 그죠? 해상으로 자, 황제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서 해서 꽃을 운전해 내궁에 모신 후에 해서 상천이 아셨고 인연을 자 하늘이 알아서 인연을 보냈사오니 해서 요거 운명론적 사랑이죠. 네, 운명론적 관점이 여기에서 좀 나타나고 있네요. 운명론적 관점. 황후를 봉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조금 더 볼까요? 자, 중중머리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중중머리로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일관시켜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이제 빠르게 확인하면 되겠죠. 일관시켜에서 네, 일삼을째 심황후 입걸된 연후 당년부터 풍년 들어 순천 다시 해서 네, 선강직거 되었더라. 그래서 좋은 일이 나타났다라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네, 좋은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심청이를 황후로 봉하시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핵심 사건이죠. 그래서 선강직거가 되었더라 해서 국가의 경사가 돼야. 그래서 네, 좋은 일이 계속해서 많아진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을 일삼을째 풍년이 들고요. 요순천지가 다시 선강직거 되었더라. 신선이 내려왔다. 신선이 직접 내려올 정도로 좋은 일이 많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쪽 위로 네, 좀 지어볼까요? 좀 많이 썼지만 차례차례 또 소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뭔가요? 심청이를 연꽃에서 네,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꽃에서 나온 네, 다른 건 빼고 꽃에서 나온 심청이 뭐가 됩니까? 네, 황후가 된 거죠. 황후가 된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됩니까? 경사스러운 일이 좋은 세상이 선강직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강직거는 좋은 세상이고요. 네,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신선이 내려올 정도 좋은 세상이 된 거고 이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태평성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그냥 모르더라도 좋은 일이 많은 거죠. 황후가 되고 나서 좋은 일이 되게 많았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선강직거예요. 그래서 선강직거가 좋은 일이 많은 태평성대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저렇게 좋은 일이 많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나요? 안일이 황후는 되었으나 만단 생각이 부친뿐이로다. 모든 생각이 그죠? 만단 생각이 부친뿐에서 부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 제가 황후가 됐어요. 어디 계시나요? 이런 버전이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역시 효녀구나. 하루는 심신이 산란하여 옥난간에 비껴설째 진양조 슬픈 거죠. 자, 황제가 심청이를 만날 때도 진양조가 있었는데 여기 또 진양조야. 슬픈 거죠. 슬픈 분위기죠. 추월, 가을달은 만정하고 뜰에 가득 차고 산호주림이 비춰들고 실소로운 슬피로 해서 추월인가요? 네모칸 쳐서 1번. 시로 치자면 객관적 상감물이겠죠. 애상감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네, 애상적 분위기죠. 애상감을 나타내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실솔,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 귀뚤.
보일러인가요? 썰렁해서 애상감 2. 슬피 울어요. 에서 감정이입의 소재겠네요. 나유 안에 흩어질 적 청천의 외기러기. 그죠? 네, 넘버 3에서 애상감, 계절적 배경도 나타나지만 애상감을 나타내는 세 번째. 왜 슬퍼? 아버지가 그리운 거지. 월라에 떠서 뚜루뚜루 의성어, 음성상징어, 끼록 울음을 운다라고 나니 심항우가 기가 막혀 오느냐 저 길어가 너 어디로 행하느냐 소중랑 북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쭉 보니까 언어가 도착이로구나. 편지적으로 손에 들면 먼 산을 바라보니 기러기는 간데 없고 해서 편지가 있네요. 두자 쓰고 해서 네, 편지를 쓰려고 하는 거죠. 여기 편지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모두 수묵이 됐고 슬픔이 있죠. 네, 과장법이네요. 눈물 떨어져 글자가 수묵이 되고 네, 과장법을 쓰고 있고요. 언어가 도착이로구나. 언어가 뒤바뀌었구나. 그런가요? 글자가 뭐예요? 편지적으로 손에 들면 먼 산을 바라보고, 그렇죠? 구름과 별과 달만 밝았구나. 심하고 기가 막혀 편지를 던지고 울음을 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뭡니까? 이 모든 것이,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향하는 거죠. 네, 좀 색깔 바꿔볼까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자가 이거를 보고서 뭐를 하는 겁니까? 아이 참 그렇게 보고 싶어? 맹인잔치 벌여줄게 해가지고 신봉사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6번째 장면은 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래서 심황우라고 할게요. 네, 심황우. 심청이가 황후가 되어 심황우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워하는 건데 여기에 애상감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감을 내지 감정이입의 소재들이 쓰여 있고요. 근데 편지를 어떻게 됩니까? 편지 글자가 뭉개질 정도로 편지는 과장법으로 좀 쓰고 있는 거죠. 자, 요게 심청전의 내용입니다. 아주 교훈적인 내용이라서 네. 효를 통해서 희생을 했고 또 뭡니까? 다시 떠올라서 고전소설에 좀 약간 우연적인 요소도 있네요.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도 있고요. 열거와 장면의 극대화, 과장 이런 것도 있고요. 고전소설적인 요소도 다 있고 판소리적인 요소들도 뭡니까? 장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굉장히 평가하기 좋고 주제도 굉장히 교훈적이에요. 네, 올해 EBS 교재에 수록됐던 네, 고전 산문 중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